환절기마다 얼굴이 뒤집히고 좁쌀 여드름, 화동성 여드름이 만개하는 예민 피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피지로 여드름과 뾰루지를 달고 사는 극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여드름 흉터는 한 번 생기면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매우 아프고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이는 피부과 의사들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특히 10대, 20대는 호르몬 변화로 피지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지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고 흉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초간단 피부관리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의 원리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진쌤입니다. 여드름은 주로 과다 피지로 인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피지를 조절하는 홈케어를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지를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피부의 방어 기전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피지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조절을 하되 피부의 수분 상태와 각질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넘쳐나는 피지가 각질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 과잉 피지를 줄이기 위해 피지 조절 팩이나 여드름 스팟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와 색소 침착의 재생력을 높이기 위해 보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습은 오히려 피지량을 줄여주는 핵심 키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여드름이 생겼다면 없어질 때 붉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이는 염증이 발생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주변 세포가 손상돼서 그래요. 다행히도 피부의 재생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피에 있는 색소 침착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이 깊고 모공에 상처가 생기면 그 시간이 지나도 재생되지가 않고 이미 패여버린 것이 복구가 되지 않아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춘기를 시작으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시기는 피지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지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피부과에서 약물이나 연고를 처방받는 겁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여드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20대 중반이 지나서 피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적절한 홈케어를 통해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안할 때 강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딥클렌징은 가끔 해주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과도한 세안은 각질의 각질층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어서 두꺼운 각질층은 모공을 막기 때문에 트러블을 발생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미온수로 부드럽게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해 주세요. 어떤 분은 아예 폼클렌징을 사용하지 말고 클렌징 밀크만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여드름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지 조절 팩을 자주 하는 겁니다. 주기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1회에서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타입의 피지 조절 팩을 도톰하게 바르고 모공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흡착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치 시간은 바르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팩이 반쯤 마른 것 같을 때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주시고, 이때 러빙하면서 미세한 입자로 인해서 각질 제거 효과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결이 굉장히 예뻐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세안제에 곡물가루를 넣어서 세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보습 케어입니다. 극지성 피부일수록 뭔가를 잘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지를 제거하는 것에만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피지라는 유분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수분 공장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발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 장벽이 살아나고 장벽이 방어를 해줄 때 여드름은 신기할 정도로 그때 줄어듭니다. 피부 속 진피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수분층이 있지만 그걸 만약에 빼다 쓴다면 그건 노화가 진행되게 하는 겁니다. 안 빼다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케어를 열심히 해도 호르몬 분비에 의해 과다 피지가 나오는 그 시기는 사실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는 것은 피부 재생력을 떨어뜨리고 피지를 더 올라오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럼 형태로라도 발라줘야 합니다.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라면 수분 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좁쌀 여드름, 요철 등이 바로 모공이 각질에 의해서 막히고 피지가 올라오다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멈춰있는 증상들입니다. 각질 케어와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는 피부 신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과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를 알고 지속적인 셀프 케어를 하신다면 여드름이 안 생기는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 그때 매끈한 도자기 피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품 소개를 많이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제품을 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제품들을 잘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게 기준만 잡아드린 것이니 현재 사용하시는 제품을 사용해서 방법을 참고해 피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젊었을 때 잘 관리해야 인생의 꽂힌 나이를 맞이했을 때 더욱 빛나는 피부로 자신감을 장착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 노파심 섞인 마음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조카분들, 동생분들을 위해 만든 노파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드름이 줄어든 경험 하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피지 조절 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